반갑습니다. 위기상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대면하지 못하고 있네요.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위기상담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발달 과정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입니다. 위기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뜻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 빠져서 더 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 위기를 만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침체할 수 있는 기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위기도 있고 또 정서적인 위기도 있고 영적인 균형이 깨어지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대처하는 능력도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자원이 많은 사람들, 대처 방법이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쉽게 헤어나오고 이길 수 있지만 자원이 적은 사람들 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 대처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들이 적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위기의 종류로 발달적 위기와 우발적 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발달적 위기는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어린 시절, 사춘기,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가 지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위기들도 있는 반면에 우발적인 위기는 연령에 상관없이 갑자기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 질병, 재해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위기 상담의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죠. 위기 상담의 목적으로 먼저 위기 상담을 하는 목적은 위기에 당한 위기를 만난 위기에 처한 내담자를 도와서 그의 내적인 또는 외적인 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고 보다 건강한 또 보다 안정된 보다 강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기 상담의 목적입니다. 위기를 만난 내담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때문에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상담자의 눈에는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바깥에서 위기 바깥에서 바라보는 상담자의 관점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과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관점으로 느낌으로 함께 공감해 주면서 그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속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기 상담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나 또 새롭게 성장하거나 또 자신의 삶을 잘 지탱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위기 상담입니다. 원래의 삶, 위기를 만나기 전에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는 문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부분도 있고 상처받은 부분도 있고 회복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기 상담이고 또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지탱해 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위기 상담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팔을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큰 위기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아서 위기고 영적으로도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영적인 위기도 틀림이 없습니다. 팔을 한쪽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른팔을 잃었다면, 오른손잡이가 오른팔을 잃었다면 삶의 모든 영역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재활을 하고 또 적응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직접 내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위기 상담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담자의 아픔, 고통, 불편함, 다시 회복해야 할 자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팔을 하나 잃는 사람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활의 시간과 적응의 시간과 또 새로운 또 삶에 대한 개척,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롭게 성장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지난 시간에 위기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소한 교통 위반을 해도 위기 지수가 11점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 학교를 전학하는 것도 위기 지수가 20점 정도가 나오고 또 자녀가 출가하는 일도 29점이 나왔고요. 또 생활 습관 하나가 바뀌는데도 24점,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직장의 해고 같은 경우는 위기 스트레스 지수가 47점이 나옵니다. 은퇴하는 일은 45점, 굉장히 큰 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스트레스, 굉장한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위기 상담을 통해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내면적으로 스며들고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현실감을 갖고 어떻게 적응이 되고 어떻게 다시 거듭나고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이는가의 과정 전반을 보면 위기 문제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위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직이나 질병 가운데서도 뭐 가벼운 질병은 문제가 적겠지만 암이라든지 큰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굉장한 충격입니다. 저도 과거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걱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한 사건이 되고 교통사고, 사망, 간통 여러 가지 개인마다 다른 사건, 사고 이것이 개인에게 위기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의 단계인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릅니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10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점 정도로 생각하면 위기가 되지도 않겠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80점이라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큰 위기로 이제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대응책으로 대응에 따라서 위기 대응이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기는 초기에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맞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장기간으로 갈 것이냐,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 위기를 맞는 사람이 적극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빨리 대응할 것이고 소극적이고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은 대응이 느릴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 질적인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위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곧바로 회복이 되면서 또 변화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이제 장기적으로 가느냐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보통 위기는 6주에서 4주 정도가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어떤 위기는 수년 동안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적응 능력에 따라서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사회가 또 나라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개인에게 가정에 사회 전체 위기가 이렇게 파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감이 두려움이 가득 나라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몇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위협을 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 심리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고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마스크 공장은 잘 돌아갈지 몰라도 대다수의 공장, 대다수의 기업, 대다수의 가게들의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이런 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발병이 다양한 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 전체가 뉴로시스한 신경증에 빠질 수도 있고 이걸 빨리 속히 극복하면 이런 위기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처하고 더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고 그게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우리 상담자로서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들이 바라보는 비전을 잘 도와서 속히 성장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의 자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위기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의 자원들, 먼저 이제 과거의 경험인데 위기를 만난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 오늘 만난 위기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면 아마 오늘의 위기는 큰 위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자와 무경험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처음 가보는 곳과 두 번째 가는 곳,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들도 처음 만나는 것과 두 번째 만나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삶의 자원이 되고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비축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지인데 이건 지지는 도와주는 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마다 지지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다.
또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다. 지지망이 여러 곳이다. 여러 곳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지지망이 작은 사람들은 적은 곳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많이 만나고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응 능력과 해결 능력, 그것도 개인차가 있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위기가 어떤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이라든지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각 지역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도 시골에는 가까운 병원이 없기 때문에 먼 곳에 가야 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시골에 있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편하고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더 겪고 있지만 집 가까이 병원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돕는 손길도 많고 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해결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A라는 사건, B라는 자기의 신념, 내가 A를 바라보는 어떤 신념, 부정적인 신념, 긍정적인 신념,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 A, B, C, 감정이 다릅니다. A라는 사건을 어떤 내담자는 그것은 아주 나에게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감정이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절망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A라는 사건을 만난 다른 내담자는 그거 예전에 내가 한번 경험했던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별것 아니구나 하면 나타나는 감정은 아주 단순한 그런 새로운 경험, 단순한 우울 감정, 슬픔이 나타날 때가 금방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관은 달라지겠죠. 또 신앙관에 따라서도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가치관과 인생관, 신앙관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질병을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장래는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런 작은 질병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충격으로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목적 이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목적, 그래서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또 위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위기는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큰 발전의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이해한다면 위기가 그 사람에게 아주 큰 마이너스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내담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들, 내담자의 자원들에 따라서 위기의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위기에 약한 성격적인 특성들, 위기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emotionally vulnerability, 정서적으로 허약한 사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많이 침체되고 장기간 오랫동안 고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면
위기에 대해서 우리 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physical weakness, 약한 사람들이 위기에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가 튼튼하면 위기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하면 위기에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기에 약한 사람들은 부정한다, 현실을 도피하고 부정한다, denial. 현실을 도피하고 부정하면서 그 현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나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망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도피하려는,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위기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서고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 나서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기에 약한 성격적인 특성은 구강기 고착 증상을 보인다, 픽세이션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구강기 고착 증상이라는 것은 과거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그런 심리적인 고착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 회귀, 성장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린아이들이 좀 더 자라가기를 싫어하면 오줌을 싸고 또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적응하기 어려우면 어린애의 행동을 하고 점점 퇴행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큰 문제를 만나면 이제 일부러 아픈 채 하고 또 뒷걸음질하고 잠만 자고 하는 그런 고착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을 배분하고 사용하는데 비현실적이다, 리얼하다. 위기에 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시간이나 경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배분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비현실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위기에 약한 사람들은 지나친 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길티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제의식이 많고 우울감과 무기력과 무의미감이 많은데 이렇게 위기에 약한 사람들도 제의식에 많이 사로잡히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생각 바꾸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 감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원인을 타인에게 돌린다, 프로젝션 투사한다는 거죠. 이 위기의 사건 원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고 타인에게 돌린다.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타인에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약한 성격적 특성은 여덟 번째로 지나치게 독립적이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서로 융통성이 있고 현실에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도움도 받고 때로는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지나친 독립, 지나친 의존은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 도피하고 또 지나친 그런 의존성을 가진 그런 위기에 약한 성격적 특성들에서 상담자는 좀 더 적용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자기 책임적이고 또 현실을 자기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잘 개발해낼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담자의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첫 강의를 위기의 상담 요인들 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자원들, 위기에 약한 성격적 특성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